요즘에 반등했죠. 반등했죠. 했죠. 네, 반등했는데 지금 반등을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얘기는 안 할게요. 네. 많잖아. 걔들 많잖아. 네. 스타들 많잖아요. 네. 우리는 하고 그분들은 스타. 네. 그러니까 슈퍼스타. 슈퍼스타. 그러니까 내가 언제 떨어진다고 하느냐, 떨어질 수도 있고 안 떨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장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거지.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하고. 요즘에 이게 핫하더만, 네가 떨어진다 그랬잖아. 아니야, 내가 언제 그랬어? 이런 게 유행이더만요. 이게 또 내년이 되면 또 분위기가 모른다. 내년.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왜냐면 좀 중장기 시계열로 봐야 되니까. 그렇죠. 네. 단기적으로는 봐면 안 되죠. 지금은 잠깐 이제 반등을 할 수 있지만, 피가 붙고 할 수 있지만은, 내년 이맘때는 또 모른다. 근데 그게 이제 내년 이맘때 다시 떨어질 거다. 더 큰 거 온다. 뭐 또 많잖아. 그분 외에도 또. 이거는 가짜 반등이다. 찐반이 아니고 짭반이다. 지금. 짭반. 짭 반등인데, 이게 이제 하반기가 되면은 더 큰 게 온다. 지금. 역전세. 써나미. 20% 추가하라. 그러니까 그 반 정도, 반토막은 나야지 정상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또 감으로 하지 않잖아요. 데이터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멋있는데. 이럴 때 좀 멋있는 것 같아요. 조금 요거는 이제 리얼 광고라고 네이버 치시면 나오는데 들어가시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빨개졌어. 이제 빨간색이 더 많은 것 같아요. 파란색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비중은 아직은 파란색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파란색은 이제 면적이 큰 데가 많고, 빨간색은 셀이 작은 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데 이제 요거 그 두 개 다 합쳐봐야, 여기 다 합쳐봐야 여기에 셀 2개만 인구가 적다는 거죠. 그런 거거든요. 그럼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수도권의 인구가 이제 인구의 반이 살고 있잖아요. 네. 수도권은 빨간색인 것 같아요? 파란색인 것 같아요? 빨간색. 빨간색인 것 같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는 이제 전국이 수도권을 기준으로 수도권이 앞장서가지고 반등을 시켰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대구는 달성군 빼고는 아직도 파란색이지만 경북은 이제 약간 색깔이 울긋불긋하죠. 네. 오늘 또 사연자분께서 경북하고 대구 이야기를 또 해주셔가지고. 맞습니다. 그렇죠. 이제 부울경이나 이제 전라도 쪽은 아직도 색깔이 그쵸? 네. 느리죠? 제일 빠른 데가 이제 수도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충청권으로, 세종부대가 충청권으로 옮겨 붙고 있고, 그 다음 경북도 괜찮고, 이런 거, 대각선으로 이렇게는 괜찮고, 나머지 지역은 속도가 느리다. 따라오는 속도가 느리다.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제로 포인트를 뚫고 올라갈 거냐, 플러스로 전환할 거냐, 내려올 거냐가 문제인데, 얘네들은 이미 이제, 수도권은 이미 0을 넘어가지고, 이제, 점점 세기가 조금씩 세지는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대기권을 돌파하는. 그렇지. 근데 이제 달러를 가려면은 이게 계속 대기권을 돌파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중량을 돌파하려면 쭉 올라가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이제 연료가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 연료가 공급이 되는데 그 연료가 유동성이라는 거죠. 유동성이라는 연료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걸 계속 공급을 해줄 수 있냐 없냐. 슉 올라가다가 지금 슉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역전세라는 중력이 잡아 당기고 있는 거지, 이렇게. 역전세라는 중력이 잡아 당기고 있는데, 요거를 이제 추진력을 받아서 더 올라갈 거냐, 안 올라갈 거냐, 이게 지금 요렇게 하고 있는 분위기라서 제가, 에너지가 좀 약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에너지가 돈 아니겠습니까? 돈. 현금 아니고 지불 능력과, 지불하고 싶은 심리. 이게 또 오늘 기사로는 또 올해는 금리 인하가 없다 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한국에 대해서. 이게 이제 생각을 해봤어, 오면서. 이게 금리 인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작년에도 했거든? 2024년까지는 금리 내릴 일 없다. 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게 이제 심리적인 이제 구두개입. 새끼들, 그냥 다 죽었어? 알았어? 뭐 이런 느낌으로 가야 되는데, 사람, 아닌 것 같은데요? 막 이러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더 세게 이제 하는 건데, 결국에는 금리라는 게 속도의 문제라는 거죠. 오르는 속도, 내리는 속도의 문제라는 거지. 그러니까 속도가 지금은 이제 제로잖아요, 제로. 슉! 이거잖아, 지금. 슉! 이거. 공을 하늘로 엄청 세게 던지면, 공이 처음에 슉 올라가지만, 결국에는 속도가 제로가 되면서 이렇게 천천히 슉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이라는 거죠, 변곡점. 기울기가 제로가 되는 거. y는 x제곱을 하면은 0이 되는 거 있잖아. 그게 샥이 되는 거잖아. 결국에는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금리가 오른다 내린다는 이야기는 이제
사실 의미가 좀 없어진 거 아닌가. 결국 그래봐야 다시 돌아오지 않겠냐. 이런 거잖아요. 그죠? 뭐라 그러냐면 지금 3.5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1.5야.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1.5% 벌어서 작년보다 1.5% 더 벌어서 작년보다 어떻게 3.5%를 더 이자를 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가 않다는 거지. 그러면 결국에는 자빠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 풀장의 그 난장이처럼. 뭐 새마을금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지. 물을 자꾸 채우면 그 풀장에 애들이 막 놀고 있는데 물을 자꾸 채우면 난장이가 제일 먼저 뛰어나오는 거죠. 안 죽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이게 성장률보다 높이 계속 유지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누군가가 피해를 보게 돼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부자들이었으면 좋겠지만 아니다라는 거죠. 사실은. 항상 그렇지만. 그러는 거죠. 금리 올려라 다 줄게. 막 이러면은, 잘 안 죽어. 부자들은. 키가 커. 키가 커. 엄청 커. 그래갖고. 엄청 커. 막 배꼽 밑인데 막 밑에서 막 죽으려 그래. 막 이렇게. 누가 죽는지 생각해봐야 된다는 거야. 키가 엄청 커. 안 죽어.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면 서민들이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오래 유지하기 힘들다라는 겁니다. 오래 유지하기 힘들고 그냥 탁 찍어서 몇 놈 조져주는 거는 조져주는 느낌을 해서 이제 사이다 같은 느낌은 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힘들어지는 것은 이제 소득이 적은 사람이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내년에도 둔촌주공 피가 날아가거나 제로가 되거나 이럴 것 같진 않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금리는 이제 거의 상수에 가깝다. 변동성이 그 미분한 값이 거의 제로다. 이제 금리에 오르는 속도가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요걸 기준으로 이제 적응이 끝났잖아요. 이 수준에서 더 추가로 오를 거냐 아니면은 급락할 거냐 두 개 아닙니까 지금? 네. 아니 세 개죠. 횡보할 거냐. 그러니까 이제 하락하신다는 분들이 말하는 20% 빠져야 된다, 30% 빠져야 된다. 원희룡 장관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여기서 20%도 빠져야 된다. 그런 얘기 했잖아요. 지금은 이제 또 싹 꼬리 내리더라고. 네. 그런 이야기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이제 아무도 그런 이야기는 안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바라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거냐. 신고가 맨날 이런 거 올리잖아요. 요즘에 신고가 이런 거 올리고. 신고가가 뭐예요? 가장 좋았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제 막 추억을 아로새기는. 그렇지. 막 입가에 미소 착 하면 그런 게 신고가잖아. 맨날 신고가만 올리잖아, 톡방에. 그치, 그렇게 될 거냐, 아니면은, 망고선 말대로 재미없는, 이렇게 막 횡보장이 될 거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게 될 것 같다는 거죠. 아까 로켓 얘기했는데, 로켓이 이제 고도가 되게 높은데 계속 달나라로 가려면, 신고가로 가려면 에너지를 충전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수요자들이 이제 수요가 계속 늘어나가지고 계속 뭔가 사줘야 되잖아. 그럼 사주기에는 절대 가격 수준이 낮지는 않다. 그쵸?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죠. 낮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에너지가 힘이 없는 것 같은가. 확 올라가던 것 같더니 이제 막 이러고 있는 거죠. 집이 싸지 않잖아. 그럼 결국에는 이게 강한 반등이 나오려면 우리가 원하는 신고가가 계속 터지려고 그러면 이제 가격은 더 안 내려갈 것 같으니까 금리가 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올 초에 뭐 전망 이야기, 특강 이야기 할 때 그래서 금리가 이제 2포인트나 1.5포인트 사이까지는 가야지 가격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처럼 달러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수도권은 너무 이제 크니까 이제 여기 서울을 한번 볼게요. 제일 중요한 게 서울이잖아요. 왜 지금 이제 서울이 선두에 서 있으니까 선두에 있는 놈이 어떤 느낌인지를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위에가 매매고 아래가 전세인데 중요한 거는 색깔이 같이 오른다는 거죠. 송파가 제일 많이 오르고 있죠. 제일 많이 떨어졌으니까 제일 많이 오른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세는 양상이 좀 다른 게 양천구가 강아지가 양천구잖아요. 양천구가 이제 반등이 빠르고 이쪽 위쪽은 전세 반등은 조금 느리다. 우리가 계속 처음 나올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강남 4구에서 시작한 온기가 점점 서울 전역으로 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여기는 이제 그 노원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빨간색으로도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여기가 이제 매매는 오르는데 전세가 떨어지고 있어. 그러면 매정 갭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근데 여기도 보면은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매매가 빨갛게 오르고 있는데 전세는 약간 덜 빨갛게 오르고 있다. 그러면 이제 매매가 더 빨리 오른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매정 갭이 커지고 있다. 거죠. 투자 환경은 안 좋아지고 있다. 완벽하게 실수요자 시장으로 가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야, 이 6월 26일 기준으로 지금 분위기가 이렇잖아요. 오, 신기하다. 완전히 새파랬는데. 요거를 이제 한 달 전으로 돌리면, 한 달 전 누르면 진짜. 확실히 다르죠. 그렇죠. 그때 이제 우리가 말했던 게 이제 여기 온기가 계속 퍼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이때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마이너스. 근데 여기 탁 누르면 확 바뀐다는 거죠. 대표졌어. 이게 온기가 쫙 넓게 퍼지고 있죠. 네. 이게 이제 급등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 그렇죠. 급등이라 말할 수는 없고, 반전.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금리라는 거는 이제 속도가 점점 늘어져가지고 기울기가 제로 수준으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금리는 상수 느낌으로 간단 말이에요. 연말까지. K. 그렇지. K. K. 그래, K. 상수 느낌으로 가면 이제 뭐가 이제 시장을 흔들어 놓을 거냐 이 이야기인데, 그러면 수요가 더 셀 거냐 공급이 더 셀 거냐 이런 거잖아요. 공급이라고 그러면 신축의 공급도 있고 기축의 공급도 있잖아요.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는 거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내려가는 건데, 파는 사람이 적어도 올라갈 수 있잖아요. 수요는 그대로라고 치면. 그죠?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매물이 늘어났는데, 매물이 늘어난 추세가 뭐냐면 이제 그 가격 기준에서, 시세 기준에서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 위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거지. 지금 배짱이 1억 더 주세요. 뭐 팔렸다는데 뭐 1억 더 주세요. 옛날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근데 사는 사람은 살 생각이 없는 거야. 야, 금매 지금 7억이라고 해서 왔는데 8억, 아우, 안 되겠는데요? 이런 느낌인 거야. 대출, 8억은 대출하기 무리인데?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빡세게 오르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그래서 이제 호가만 있고, 거래가 안 되고, 이런 추세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거래가 이제 계속 늘어나다가 이렇게 쭉 늘어나다가 4월 달부터 이제 계속 주춤해졌죠. 거래가 늘어난 속도도 이제 마이너스, 거의 제로가 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와중에 이제 팽팽하게 약간 이제 이렇게 쭉 평행선을 그리고 하고 있는데, 이제 역전세 때문에 매물이 쏟아지면서 뭐 상대적으로 그러면 이제 급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급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 문제는 뭐냐면 고가 전세 시장일수록 매정갭이 절대금액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 고가 전세 시장 위주로 해갖고 금매들이 툭툭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던 거지. 막상 뭐 역전세가 많이 난다고 그래도 저기 지방에 막 뭐 10% 빠졌다. 근데 전세가 1억이야. 그러면 1,000만 원이야. 그런 식이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떻게 좀 되지 않을까? 꾸역꾸역.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또 그런 것도 있어. 아우, 짜증나냐. 야, 이번에 팔라고 그래. 근데 안 산다니까 또. 결국 이 역전세의 문제의 핵심은 수도권의 고가 전세 시장의 문제인 거죠. 그런 데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가격의 편차가 되게 클 거다. 답답한 사람. 아주 급급매. 아무것도 답답하지 않은 사람. 사볼 테면 사봐. 그래서 가격이 되게 클 건데, 우리는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는 거죠. 이런 거. 그게 이제 제가 한두 달 전부터 계속 말씀드린 게 순간순간 금매가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 했던 거죠. 이게 이제 망고쌤님은 순간순간 금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하락을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시는 애널리스트, 이제 전 애널리스트구나. 복도방 하시는 분? 네. 그분은 그 MBC 토론 나오셔가지고 MBC 굉장히 강하게 연말 되면 이 역전세 때문에 이 시장 자체가 매매가 시장 자체가 굉장히 흔들릴 정도로 큰 무리를 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다. 우리는 옛날부터 역전세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그렇고 그 사람들도 그렇고 그냥 역전세가 엄청 올 거다. 왜? 2021년에 전세 엄청 올랐잖아 얘들아. 근데 지금 떡나겠잖아. 이거 어떡할 거야 다 이제. 그러네. 다 그 이야기만. 그러네. 근데 얼마 올랐는데? 역전세가 실제로 얼마나 날 건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이 없는 거야. 구체적으로 어느 단지에 어느 정도 역전세가 날 건데? 급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데? 이런 거는 없는 거지, 데이터가. 급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 데까지 나옵니까? 그렇죠. 전세는 2년마다 갱신을 하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정부가 다 알고 있다는 거야. 문제는 키는 정부가 이거 다 알고 있고, 중요한 거는 정부의 지금 조정 능력이 극대화가 돼 있다는 거죠. 주택가격 장기 하향 안정 더 지속될, 중요한 거는 필요 있어. 바뀌었어 이게. 요즘에 언어들이 말장난이 너무 심해졌어. 필요 있어. 20% 이상 더 빠질 것이라고 했잖아 이분이. 근데 내가 언제 그랬냐. 빠질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지금은 말이 필요 있어. 이게 이 필요 있어에서 엄청나게 많은 의미가 함축돼 있다. 결국 이제 원희룡 장관이 원하는 거는 주택 가격이 장기 하향 안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장기 하향이 안 되면 장기 하향이 되도록 필요하도록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정부가 원하는 건 이거라는 거죠. 주택 가격의 장기 하향 안정. 앞에서는 장기 하향 안정, 뒤에서는 약보합. 자꾸 떨어지다 보면은 가랑비 어쩌는지 모른다고. 이게 건설사들이 나가 떨어질 수도 있고 미분양이 자꾸 쌓일 수도 있고 이러니까 헛말 광고가 자꾸 생길 수도 있잖아요. 시스템의 붕괴. 그렇지. 그래서 집값 대세 상승 전환은 시기상조다. 야, 얘들아, 우리가 일산 대책으로 풀어주고 돈 주고 밀어줘가지고 오른 게 아니야. 절대로 우리를 원망하지 마라. 내가 집값이 오르는 비난에 화살을 맞을 수는 없어. 그래서 DSR 무분 변환 완화 검토 안 해. 요거는 옛날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거죠. 근데 DSR을 완화를 안 해주면 안 되는데 완화를 해준다 그러면 욕먹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데 이제 언어 수사로 이제 하는 거지. DSR의 무분별한 완화 검토를 안 한다 그랬지. 검토 안 한다고 하진 않았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이 역전세 문제는 금융 주택 시장 시스템 전체에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건데 이거는 제가 듣기로는 역전세 문제를 금융 주택 시장 시스템 전체에 타격을 주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 그 뭐냐면 어떻게든 DSR은 풀어가지고 역전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게, 그리고 백데이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대구 분위기 보시면 파란색이잖아요. 이게 달성군이거든요. 달성군이 이제 여기 떨어져 있는데 네. 여기 떨어져 있는데 같이 달성군이에요. 달성군만 매매가 이제 빨간색으로 나오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그 파란색이잖아요. 네. 그렇죠? 중구는 약간 이제 빨그스름한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전세가 더 빨리 빠지고 있다는 거지. 이제 이런 상황에서 대구에 집을 좀 사는 게 맞냐, 좀 더 기다리는 게 맞냐, 이런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미 들어가서 사신 분들도 있고. 예, 그렇죠. 금리의 속도는 제로가 됐으니까 이게 역전세가 하반기 집값을 결정할 거다. 그러면 역전세가 어느 규모로 날 건지 한번 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말로 떠들지 말고 만들어 봤어. 아, 빡셌어요. 이 역전세라는 카테고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죠. 만들었죠. 이제 요거는 뭐냐면, 요걸 이제 지우면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전국의 역전세 금액의 규모를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달별로 표시한 건데, 언제부터 했냐면은 2022년 10월 1일, 이때가 급락할 때 아닙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금리가 급등하면서 집값이 급락하고 전세도 급락하던 시기잖아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요 정도 와 있다는 거죠. 지금 7월이라는 거죠, 7월. 그럼 6월까지 이렇게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거잖아요. 요걸 생각해 봐야 돼. 만약에 7월에 역전세가 날 거다. 그러면 7월에 역전세가 날 거다 그러면 3, 4월부터 내놨을 거라고, 분명히. 3, 4월부터 내놨다가 한두 달 남았는데도 안 되면, 그럼 빨리 매매라도 해서 금매라도, 뭐 이런 느낌으로 갔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7월이라 그러면 이제 요거 6월 달에 되게 많았던 거는 2, 3월 달에 이미 액션이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한 2달, 3달 전에 만약에 튀어나온 게 있다 그럼 2달, 3달 전부터 이제 매물이 몰렸을 거다, 이런 건데, 지금 이 7월인데 결국에는 뭐냐면 요 정도 가을까지 10월, 9월, 10월 거까지는 꽤 이제 역전세가 다가오면서 후달리고 있다는 거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요거 크게 한번 볼게요. 10월 정도? 이게 10월 건데 이 10월 정도 거까지 해가지고 이 앞에 있는 거를 지금 해결하고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예, 그러면 지금까지 전국의 역전세 규모보다 앞으로 역전세 규모가 더 크다는 거지. 이 막대 그래프의 키가 그렇죠. 더 커요. 쭉 있죠. 언제까지 있냐? 그러면 2024년 10월까지. 내년 가을까지. 그러면 이제 요걸 이제 내년 여름까지는 가을 거는 여름에 해결해야 되잖아. 그럼 내년 여름까지는 역전세가 계속 지금보다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보면 돼요. 그 이후부터는 이제 쭉 떨어지는데 이제 가정이 하나 있어요. 가정. 무슨 가정이 있냐면 이게 보면은 요거는 여기 짝대기 지금 초록색 뒤쪽은 미래잖아, 미래. 그럼 전세 가격이 지금 수준이 유지가 된다는 가정. 미래 전세 가격을 모르잖아. 그러니까 지금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가정. 내 생각에는 조금 오를 것 같긴 한데 유지된다는 가정으로 했어요. 만약에 이게 전세 가격이 조금 오르면 조금씩 올라주면 이게 금액이 좀 많이 줄어들겠죠. 금리가 이제 내년 봄 지나고 나면 조금씩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이제 시장 금리가 지금 올라가가지고 어쨌든 지금 가정은 전세가 지금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했어요. 그러면 지금 기준으로 2년 전에 전세 가격이 평균 가격이 얼마 정도 됐냐?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아니지. 지금 현재 전세 시세가 어느 정도 되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전세 시세 대비 2년 전에 계약했던 것 중에 큰 것들을 싹 다 더한 거지. 하나도 빠짐없이. 그럼 이 계산을 할 때 모수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전세 거래가 있었던 아파트를 전부 다 한 거죠. 아, 진짜요? 실거래 싹 다 한 거죠. 그럼 이거는 평균 역전세 금액이라 하면 그쵸. 절대 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치. 그럼 이거 얼마야, 이게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금액은 틀릴 수도 있어. 그 KB 기준 전세 시세 가지고 한 건데. 아니, 뭐 개별 단지가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추세 흐름이 중요한 거죠. 이 흐름이 중요한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 흐름으로 볼 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시작이다. 그래서 약보합으로 갈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이제 구체적으로 숫자를 지금 보려고 해놓은 건데 이게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지, 모양. 부동산은 또 지역성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역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역전세가 건수가 되게 많은 데가 있어요. 근데 그런 데는 의외로 500만 원, 1000만 원 나는 거야. 근데 100건이야. 뭐 그런 거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겠어? 진짜 500만 원 떨어졌는데 500만 원 이거 잠깐만 깎아들어야 돼요? 막 이런 느낌 있잖아. 그래서 실제로는 이 많은 위험은 수도권이라든지 전세 시세가 높은 곳에 집중돼 있다는 거죠. 서울이 궁금합니다. 그렇지. 예, 그래서 서울을 보면 서울도
전체적으로 추이가 비슷하죠. 왜냐하면 서울이 제일 비싸니까 서울에 다 몰려 있으니까 전체 전국의 평균은 서울에 수렴하는 거죠. 자, 그러면 보자. 조정 면적을 우리가 좀 5984만 한번 해볼게요. 그렇죠, 그렇죠. 5984. 58 해보죠. 58 하고 여기 84, 85 이렇게 해볼게요. 우리가 주로 많이 보는 거 위주로 그쵸. 한번 해볼게요. 그쵸. 똑같아요, 어차피. 서울에 했다 강남구다. 보세요, 강남구. 약간 달라졌죠, 여기 강남구. 여기 보시면 그죠? 그 다음에 강동구. 강동구가 이게 이제 시작이라는 거야. 좀 늦게 오네요, 여기는. 그죠? 늦게 이제 오네. 시작이라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보면 고덕 그라시움이 666건이 역전세가 발생할 거라는 거죠. 666건의 유건은 어떤 의미냐면은 2022년 10월부터 2025년 2025년 5월 1일까지 전체 봤을 때 이 기간 동안 거의 2년 넘게 역전세가 669건이 발생할 것 같다. 라고 하는 거야. 요걸 누르면 평균 금액은 1억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고덕 그라시움은 요렇게 건수하고 금액이야.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어. 그럼 피크가 언제냐? 올 가을이다. 10월, 11월. 그럼 결국에는 여름에 이걸 다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고덕 그라시움에 관심이 있다면 언제 가야 되냐? 올 여름에 가야 된다. 금매가 순간순간 나올 수 있다. 지금 매물이 싼 게 없더라도 계속 명함을 돌려놔야 된다. 야, 이 데이터에서 그렇게까지 이게 단지별로 나오네요. 그렇죠. 생각이. 이 정도는 돼야죠. 멋지다. 이게 나야. 섹시한데. 멋있습니다. 고생 좀 했습니다. 예. 햇빛을 못 봤어. 멋집니다. 예. 배만 나온다. 예. 이런 데이터를 제공하는 게 있나요? 다른 데가? 없죠. 없는 걸로 제가. 없죠. 이걸 더 그만하면 안 되지. 까불면 안 되지. 까불지 마라. 요거를 좀 더 정밀하게 하고 싶은데 그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려. 근데 이거 한번 하고 나면 역전세 내년 여름 끝나고 나면은 쓸 리는 없지만 정확하게 우리는 알고 있어야죠. 왜냐하면 이 단지별로 어느 정도의 급매물이 많이 나올 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우리는 이제 강동구를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강동구 다시 볼게요. 그럼 여기서 아르테온 또 많죠? 눌러봐요. 그렇죠. 그럼 아르테온은 달라. 왜? 입주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입주 조기에 엄청 많이 멀었을 거 아니에요. 이거는 2024년 1월, 2월이 많아. 그럼 겨울에? 그럼 겨울에 열심히 팍팍팍 나올 거라. 역전세 평균 금액은 비슷한데. 네, 비슷한데 시기가 달라요. 그렇지. 내 얘기가 이거야. 재밌다 이거. 특히 신축이 많이 입주한 데는 특히 이런다는 거죠. 웃긴다 이거. 재밌죠. 자, 그럼 또 롯데캐슬 퍼스트. 여러분 사고 싶은 단지 말씀해 주십시오. 야, 사고 싶은 단지 빨리 말해봐. 자, 그럼 강남구 보면은 빨리 읊어 주십시오. 강남구 보면은 이 대치 음마가 많잖아요. 975건. 이게 누르면 평균 금액이 안 나오잖아. 이게 밑으로 내려가 봐야 돼. 요건 안 돼요. 1억 7천. 이거는 이제 구축이라 재건축이라. 그렇죠. 여기 1억 7천. 금액이 작구나. 1억 7천. 어떻게 해결하지 않을까? 평균은? 하지만 보시면 겨울에 몰려 있다는 거죠. 겨울에. 그렇죠. 2024년 여기 1월이거든요. 크게 해볼까요? 근데 음마 가지신 분들이 이걸 저기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금액이 큰 걸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금액이 큰 걸 보면 되잖아요. 멋있는 거. 도공 렉슬 이런 거. 강남 센트럴. 뭐죠? 자, 센트럴 아이파크. 네, 센트럴 아이파크. 이게 어디인지 궁금하잖아. 누르면 돼, 이렇게. 지도도 나옵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런 겁니까? 강남 센트럴 아이파크는 선릉역에 뒤에 있는 건데, 여기 강남 재건축한 건데, 강남 센트럴 아이파크. 요즘에 이렇게 네이버가 지도가 확대 축소하면 딴 데로 가더라고. 불편해요, 이거. 이렇게 그 선릉역 여기 보면 여기 뒤에 이게 있는 거거든요. 여기 재건축한 거거든요, 이거. 진선여고. 그렇지, 여기가 금액이 크다라는 거야. 그럼 금액이 2억 9천이니까 평균이 2억 9천이니까 이거 훨씬 넘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야. 이건 좀 빡세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금매가 나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건수가 많거나 금액이 큰 데는 순간순간 금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레미안 라클라시. 여기도 보면 여기 보면 이거 누르면 여기 진하게 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많은 거거든요. 7월 달, 그 다음에 12월. 네, 막대 그래프가 이건 이중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전체적인 강남구의 평균이고 얘의 건수는 얘는 이렇게 발생한다는 거죠. 그렇죠. 강남구의 분위기 진한 거는 이 단지만의 그거라는 거죠. 그럼 이 단지는 마찬가지로 12월. 그러니까 올 가을부터 겨울 사이에 전세 시세가 비싼 고가 시장에서는 금매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또 한 번의 갈아탈 기회가 온다는 겁니다. 헬리오 시트 한번 봐주십시오. 헬리오. 헬리오 봐달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우리가 막 헬리오 막 이러면서 막 놀리고 그랬었는데 헬리오 시티 1477건 평균 1억. 자, 헬리오 시티는
잠실 쪽은 왜 지금 크게 반등하냐 하면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없다는 겁니다. 좀 정리가 많이 된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실이 반등이 큰 거예요. 잠실은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갈아타기 힘들어요, 이제. 그렇죠. 이런 느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뭐 파크리오도 보면은 초반에 이게 2020 여기가 이제 이 올초란 말이에요. 올초. 여기 올초. 그리고 지금 여기가 가을이라는 겁니다. 여기 가을. 이 가을. 그러니까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잠실 쪽에 있는 단지들은 올초가 제일 힘들었어. 그래서 금매도 많이 나오고 가격도 많이 떨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뉴스 기사도 그렇게 많이 나왔구나. 그래서 지금 송파가 막 엄청 이렇게 달아오르는 게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엘스 한번 볼까요? 자, 엘스는 1억 8천 평균인데 보시면 끝났잖아요. 이게. 여기가 지금 7월에 마음이 넉넉한 거야. 지금 그래서 23억에 거래되고 이러고 있는 거지. 급한 사람이 없는 거지. 그 앞에서 다 끝났다는 거죠. 이렇게. 그죠? 물론 여기 뒤에 2025년 2024년 말에 이게 오는데 요거는 전세 가격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보는 거니까 우리가 주로 봐야 되는 거는 2023년 겨울부터 2024년 여름 정도까지 이게 중요한 거죠. 앞쪽. 그렇죠. 앞으로 다가올 앞쪽. 그렇죠.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공은 우리 잠실 주공 5단지 있죠. 주공 5단지. 요것도 보면은 여기 앞쪽에 많이 있죠. 옥수 파크 힐스 한번 봐주십시오. 옥수 파크 힐스 다 나오네. 성동구. 자, 옥수 파크 힐스 1단지. 331건 있는데 보시면 여기 앞쪽에 몰려있지, 여기도? 지나갔네요. 없잖아요, 이제. 그렇죠. 이 급매물 나오기가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 이 편세상 금호. 얘는 보면은 기회가 뭐였죠? 예. 기회가 있다. 새 것들은 이렇게 한 번에 거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골고루 퍼지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막 12월에 입주다 그러면 12월 근처에 막 엄청 몰리잖아요, 전세가. 근데 이게 입주가 한참 지나면 이게 옆으로 골고루 퍼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얘는 보면 이쪽에 다 몰려있다. 그러니까 요런 데 단지를 가시려면은 이제 1월 달에 1월 1일 열에 많으니까 올겨울에 뒤지면 된다. 이런 11월, 거죠. 12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단지마다 다 다르고 특히 신축일수록 한 곳 집중적으로 몰린 곳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와, 진짜 이거 데이터 참고해서 가서 발품 열심히 팔다가 딱 진짜 득템하면 진짜 뿌듯하시겠네요. 그러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고. 공개 안 했는데 아직 좀 더 다듬어야 되는데 어쨌든 괜찮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정도까지 볼 수 있는 게 어디예요? 이 추이를. 그렇죠. 예. 지금 이제 호랭이에서만 이야기해줘야 되겠네, 계속. 좀 더 다듬어야 됩니다. 어쨌든. 트리마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액이 크긴 하지만 금액이 크죠. 전세 가격이 비싸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세 가격이 비싼 곳에 금매가 출현할 가능성이 있다. 단지마다 약간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올 가을부터 내년 봄 사이에 출현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2, 3년짜리 신축들은 집중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9억 초과에 좀 약간 고가? 중고가 이상의 아파트들 갈아타게 하시는 분들한테 진짜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좀 새 거 이쪽으로 좀 노리시는 분들. 빨리 불러보세요, 아파트. 아파트 한번 불러보십시오. 궁금하신 거. 그러면 이게 이제 다른 동네로 한번 가보자. 다른 동네로. 대전. 서구. 대전은 서구죠. 둔산동. 수정타운 둔산동. 이거 누르면, 자, 이게 밑에 내려가 보면 4,600이라는 이야기지. 4,600.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집주인이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까? 막 둥둥 구르진 않. 근데 이제 이게 평균이 4.6억인데, 이제 1억 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약간 급지가 떨어지는 데는, 짜증나는데 그냥 팔아버릴까? 이런 느낌도 있다는 거지. 개수를 줄여야 되니까. 딱 애매한 금액인 것 같아요. 의외로 이런 게. 그죠? 근데 우리는 궁금한 거는 크로바가 궁금하잖아요. 네. 크로바는 없어. 이거 봐. 17곳밖에 없어. 근데 6천만 원밖에 안 돼. 지금 크로바 보면은, 여기 보면,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없어요. 그러니까. 크로바는 안 떨어진다. 이 보면은, 둔산동 보면 지금 이 위쪽에 랭크되어 있는 애들이 좀, 둔산동에서도. 네네. 핵심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수정타운, 샘머리 뭐 아니잖아요. 저쪽 바깥쪽, 저쪽. 큰목한, 한마루 이런 거 봐야 되는 거죠. 저쪽이거든요. 큰목한은 이제 안쪽에 있고. 요거를 풀면 돼. 요거를 풀면 한마루 있네. 223건 있잖아요. 223건, 예. 7,500만 원. 보면 여기에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지나갔네. 당분간 안 나오겠네. 이런 느낌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올해 있고 학군지는 겨울에 전세 매매 계약이 집중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 집중돼 있으니까 올 가을 이 금매를 잡을 기회가 될 수 있다. 학군지라는 것까지 또 고려해서. 그렇지. 어차피 보통 그런 데로 이사 가시니까. 자, 남산타운. 네, 남산타운 요렇게 쭉 퍼져 있네요. 골고루 퍼져 있네요. 남산타운. 이게 여기에 보면은 올해가 이제 이때 좀 힘들었겠지. 3, 4월에. 높았으니까. 근데 그 이후로 쭉 퍼져 있어가지고 모르겠어요. 이게 평균 금액이 얼마 정도 되려나? 평균 금액은 1억 정도 되네요.
남산타워는 평균 금액 1억 정도 되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평균이 1억이지만 실제로는 편차가 되게 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올 수 있겠네요. 근데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조금 따박따박 나오겠네요. 자, 무지개마을 대림. 자, 평균 6천 정도 나는데 이것도 아마 편차가 클 겁니다. 예, 나는데 건수를 한번 볼게요. 역시 여기 분당은 겨울에 이렇게 몰려있죠. 겨울하고 여름에 몰려있네요. 그죠? 여기 지금 보면 7월인데 여기 1, 2월 달에 좀 있긴 한데 여름에 많네요. 여기. 그죠? 내년 봄 정도가 금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네요. 이렇게 보는 거죠. 확실히 여기도 학군의 느낌이 그쵸. 분당은 아무래도 이게 좀 있습니다. 딱. 학군의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이제 그 순회동 이런 데보다는 다르겠죠. 순회동 한번 볼까요? 순회동을 보면 양진마을 5단지가 제일 많네요. 양진마을 5단지가 제일 많은데 보면 이제 이렇게 몰려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몰려 있는데 이제 요때 많이 몰려 있는데 이게 해결이 많이 됐겠지 이제. 그쵸.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나오기가 좀 힘들겠네요. 대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그 위에 살짝 나오긴 하는데 겨울에 좀 나오긴 하네요. 잡는다 그러면 여기 그 한 3월달 정도 1, 2, 3월에 많이 나오니까 겨울에 12월 늦은 가을에 이럴 때 많이 가야 되겠네요. 학군지인 경우에는 가을에 겨울에 거래를 많이 하시니까 가을쯤에 늦은 가을에 가시면 된다. 근데 그게 이제 입주가 오래됐다 그러면은 이제 입주가 얼마 안 된 거는 한 곳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기회가 뭐 강동구 같은 데를 괜히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강동구 같은 데는 입주가 딱 몰려 있잖아요. 신축이고 2, 3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딱 전세 계약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특징적으로는 이제 겨울에 입주를 많이 하니까 가을에 가면은 전세가 엄청 몰려 있으니까 금매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2년 지난 것 같은 경우는 양도세 부담도 없으니까 이제 팔겠죠. 이런 특징들이 있다. 재밌다. 재밌다.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연말에 역전세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릴 것이냐 이제 데이터를 저희가 개별적으로는 좀 봤는데 이제 좀 총 정리를 좀 해주신다면 여기 이제 이걸 다 풀면 전국이 나오잖아요. 전국이 나오는데 이렇게 보면 이 역전세가 이렇게 꾸준히 이렇게 있잖아요. 물론 이게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주면 여기 이제 싹 깎이겠죠. 이렇게 깎이겠죠. 그쵸? 깎여. 예. 근데 금리가 이제 전세는 결국에는 시장 금리에 떨어져야지. 전세는 시장 금리하고 실거주 이런 이야기 있잖아요. 전세는 실거주라 거품이 없다. 그 이야기는 이제 아닌 걸로 다 밝혀졌잖아. 그쵸? 실거주라 거품이 없는 게 아니라 실거주라 그 대출 이자가 늘어나면 실거주라 바로 반응이 온다는 거. 월세로 가거나 아니면 더 싼 데로 가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확 떨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위기로는 이제 떨어지는 속도는 빠르지 않을 것 같잖아. 그러면은 그리고 시장 금리는 지금 이미 올랐잖아. 시장 금리가 지금 반등했잖아요. 네. 정부 압력이 약해지니까 찌그러졌다가 바로 확 올리는 거죠. 물론 은행채 금리가 올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은행채 금리가 오른다는 이야기는 금리 이제 빠르게 떨어질 거니까 은행채 좀 싸게 발행해도 사자 이런 분위기였는데, 생각보다 금리가 빨리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조금 더 비싸게 이자를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잖아 지금. 그래서 이게 요렇게 깎일까 분명히 서서히 깎이겠죠 이렇게. 그쵸? 금리가 서서히 떨어지면 대출 금리가 줄어들면서 썩 깎이겠죠 이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시작이었다 알고 봤더니 이제 시작이었고 앞으로 이런 분위기로 계속 유지가 될 거니까 시장에 계속 매물이 쌓일 거다. 아까 희룡이 오빠가 니네 이제 진짜 해결 안 되는 애들만 해줄 거다 이런 이야기 했으니까 매물이 계속 쌓일 거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매물이 계속 쌓일 거니까 그 중에 진짜 어렵고 어려운 사람들은 대출 받아서 하겠지만 그 전에 금매로 팔든가 아니면 자기 돈으로 메꾸겠죠. 근데 다 메꾸지는 못할 거란 이야기지. 그치? 근데 이 평균이 이런데 실제로는 전세금 계약 편차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시즌2를 준비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이게 편차가 이게 평균 주변으로 아래 위로 얼마나 퍼져 있는지 이런 것도 보면 재밌겠죠. 밀집도.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평균은 2억인데 어떤 건 5억, 10억 되는 것도 있거든요. 되게 대형 평형은. 근데 실제로 84 같은 경우에도 4억, 5억 넘어가는 데가 많단 말이야. 그런 데는 그냥 보증금을 계속 안 빼주고 있다가 대출을 받을 건지 아니면은 금매로 처분을 할 건지 는 잘 모르겠지만 또 이게 집 갖고 있으신 분들 중에 좀 나이 좀 있으신 분들은 또 대출 받으면 큰일 나는지 아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 매물들이 순간순간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면 뭐 누가 말하는 뭐 연말에 더 센 거 온다, 더 큰 거 온다 정도의 수준은 그건 아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정부가 DSR을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서 약보합 또는 강보합 둘 중에 하나다. 메일로 사연을 자세하게 써주시면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몇 분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서 채택된 사연이 있어가지고 네네. 망고쌤님께서도 준비를 해오신 게 있습니다. 네, 사연을 좀
많이 보내주세요, 여러분. 보내주시는데 그 연락처를 핸드폰 번호 같은 거 좀 이렇게 해주면 좋은데, 그지? 왜냐하면 그걸 한번 보내시고 나면 이거를 오늘 뭐 하면서도 뭐 이게 보면서도 이야기할 텐데 네. 보면 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중학생이라는데 이 여성인지 남성인지 중학생이 몇 네. 학년인지 네. 이런 거 물어보면 좋거든. 안녕하세요. 후네이TV 왕고쌤 편을 보고 메일 보냅니다. 사는 곳은 경북 구미고요. 구미. 네. 가족 구성원은 총 3명. 이제 사연자분은 본인 아내이시고요. 신랑과 중학생 1명이 있습니다. 자, 수입은 외벌이, 신랑 450. 그다음에 뭐 부수적인 설명이 있긴 했습니다. 네. 네, 어쨌든 뭐 소득이 조금 줄어들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자, 실거주 현황은 이제 지금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1년 계약 1억에 60. 뭐 리얼부터 그렇게 살고 있고 현재 상황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 거겠죠. 구미 네, 산동의 우미린 풀하우스. 풀하우스. 뭐 좋은 데라고 하더라고요. 망국세님이 아까 네. 말씀하시는 걸로는 3.55억 매수, 2.8억 전세 세팅, 10월 전세 만기 역전세 8천 정도 예상이 됩니다. 네. 라는 상황이었고요. 자, 현재 현금은 3.8억, 월세 지금 살고 있는 1억 해서 총 4.8억 정도가 있고, 자, 고민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최초 계획은 우미린 풀하우스로 전세 세입자 내보내고 들어가려고 했습니다. 아, 오케이. 전세 만기가 되면.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고등학교 학군 이런 거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입시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통이 편리한 대구로 좀 이사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긴 고민이 실거주는 지금과 같이 월세로 2년을 더 살고 우미린 풀하우스 역전세 8천 내주고 세입자분한테 2년 연장을 부탁을 하고 단지가 나옵니다. 달성파크 푸르지오 힐스테이트. 피가 지금 한 400 정도 된다고 해요. 400. 필요 금액은 토탈 5.5억 정도 되고 주변 분들은 동대구 쪽이나 수성구 쪽을 추천을 많이 해줬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동네만 둘러보고 왔다 였고요.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액션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현금 3억 아까 있다고 했었죠. 네. 그 다음에 2.5억 정도 대출을 일으켜서 요 달성파크 푸르지오 힐스테이트를 매수를 하고 싶다. 그다음에 이제 고민을 많이 한 흔적들이 이제 좀 나오더라고요. 네. 세입자 사는 게 어려울 것 같다. 그다음에 실거주까지 좀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저런 이제 고민들을 보내주셨고, 자 이제 이겁니다. 핵심은 망고세님. 대구 아파트를 3년 뒤에 사면 늦지 않을까요? 지금 매수하려니까 현금 다 때려넣고 대출까지 넣어야 되는데 위험한 건 아닌지 그리고 대구 입주 물량이 많은데 기다렸다가 매수해야 할지 망고세님도 입주 물량이 좀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리고 현재 저희 가족 상황에서 이런 식의 매수 어떤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읽어봤는데 네. 사연이 길긴 한데 네. 일단은 고민을 엄청 많이 하신 것 같고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알아보신 느낌이 딱 들고요. 들고 결론적으로 요약하면 우리는 월세 살면서 대구에 집을 사놓으면 어떨까요?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아이가 중학생이라고 하시는 걸로 봐서 3년 뒤 대학 이야기 있는데 그러면 중학교 3학년인지 아니면은 뭐 3년 뒤 뭐를 생각해서 고등학교를 대구에서 보내고 싶으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지금 계획으로는 구미에서 계속 전세를 사신다고 하니 그 나중에 3년 뒤에 이사갈 계획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 그래서 이제 그 연락처 같은 게 있으면 전화해보면 좋은데 연락처가 없으니까 대학 진학을 고려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이 대학 진학이 이제 고등학교까지 구미에 있다가 대구에 있는 대학을 가겠다 이런 말씀이신지 아니면 대학 진학을 위해서 미리부터 가 있을 건지 이런 거가 잘 모르겠어. 후자일 겁니다. 그렇지.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후자라 생각하고 네. 대구에 실거주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돈이 없는데요? 응? 돈이 없는데요? 그럼 이제 그런 거 있겠지. 현실적으로 이제 그 남편분께서 대구에 거주를 하시는 그 구미에 사시는데 직장이 거기 있는데 우리가 대구로 오면 출퇴근하기 힘들지 않겠나. 네. 이런 것도 고려가 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남편은 이제 기러기 아빠가 될 수도 있는 건데. 조말부부. 근데 이제 길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길게 보면 대구에 집을 하나 갖고 계신 게 좋겠죠. 뭐 이렇게 자산 형성에 도움이 많이 되겠죠. 구미보다는 대구가 아무래도 길게 보면 더 많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그래서 지금 대구를 사시고 싶은데 결국 요약하면 영끌에서 살 건데 타이밍이 지금이 맞아요? 3년 뒤에요? 지금이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월세 계약은 1년씩 하셨으니까 1년마다 타이밍을 끊어서 생각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2월에 계약하셨으니까. 그렇죠. 일부러 짧게 끊어서 가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요. 근데 하나 이제 딱
찍어놓고 왔는데 아 수성구 동대구 좋은 건 알겠는데 우리 돈으로는 무리됐어. 그래서 정말 깔끔하고 신축 아파트 곧 입주하는 거를 딱 보고 왔는데 마음이 너무 뜬 거야. 이렇게 로드뷰 보면 치기거든. 아 그래요? 우리 아파트만 있는 게 아니라 길 건너 아파트까지 같이 올라가. 그리고 이제 여기 힐스테이트 아니었나? 프로지오 힐스테이트? 프로지오의 힐스테이트까지 좋아 집이. 그러니까 이 아파트다. 새 아파트로 가셔야겠다. 아 제가 생략한 부분도 있는데 굉장히 이 뷰나 이런 것도 향이나 동도 자기가 원하는 데였다고 합니다. 대구에 입주 물량도 많다는데 언제 사는 게 좋겠냐? 요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생각해 봤는데 타이밍을 한번 보죠. 요걸 원하시는 대로 한다는 가정하에 요거를 언제 사야 되는지 타이밍을 한번 보죠. 아 데이터로요? 네. 결국에는 이거 아니에요. 대구의 입주 물량과 대구의 역전세는 어떻게 될 건가?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 보면 되죠. 복습이네, 복습. 그렇죠. 오늘 한 거? 그러면 일단은 대구의 입주 물량을 한번 봅시다. 여기 보통 이제 선익 하나 쭉 그어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기 쉬우시라고 기준선을 잡은 거예요.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니까. 대구는 입주 물량이 많잖아요. 여기 보면 빨간 선 위로 한참 많이 올라왔잖아요. 네. 뭐 1년 단위로 보는 거야.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추세적으로 너무 많잖아. 네. 그럼 여기 제일 긴 짝대기가 2023년. 그러니까 올해 대구가 지금까지 입주 물량이 올해보다 많았던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미쳐 뒤지겠다. 이런 분위기인 거죠. 네. 2024년도 적지 않다. 내년에도 적지 않고 그러나 내후년부터는 확 줄어든다. 물론 여기 이제 숨어있는 후분양 단지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 있지만 어쨌든 훅 떨어진다는 거지. 그러면 입주 물량으로 봐서는 대구는 원래 입주 물량이 정직하니까 입주 물량으로 봐서는 올해나 내년은 아닌 거죠. 자, 그런데 요거를 좀 이거는 1년 단위로 보는 거고요. 네. 입주는 보통 겨울에 하죠. 만약에 입주가 12월이야? 올해 12월이야? 그럼 올해 입주 물량이 잡히지만 사실상 내년에도 영향을 주잖아. 네. 그래서 이걸 상세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상세. 보시면 대구를 누르잖아요. 여기를 보셔야 돼요, 여기. 대구를 누르면 월별 입주 물량이 있어요. 아, 중요하죠. 이게 이제 길잖아요, 제일 긴 거. 이게 2023년 10월이라는 거죠. 그럼 올해 10월 지나면 입주 물량이 이제 쪼만쪼만한 것들이 많네? 그죠? 그리고 올해 10월을 시작으로 내년 봄까지가 좀 많네요. 여기는 피하시는 게 좋겠다. 요것만 피하면 그다음부터는 뭐 이렇게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 내년 봄까지는 피하는 게 좋겠다. 입주 물량 상으로는. 그런데 지금 중구를 보고 오셨어요. 중구. 여기 보시면 많아. 사실상 지금 중구가 대구 아파트 입주 물량을 크게 부풀리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 너무 많잖아요, 이게. 중구가. 그죠? 4,000세대. 여기 보면 태평로 인주에 다 쫙 이렇게 붙어 있다. 태평로에 붙어 있는데 좀 요거를 하신다는 거다. 지도로도 나와요. 예, 지도. 중구 일대에 이제 입주 물량인데 보시면 여기 다 몰려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태평로예요, 태평로. 네. 태평로 1, 2, 3이에요. 그 쫙 뻗은 대로. 네, 그렇죠. 쭉 뻗은 대로. 기찻길 뷰예요, 여기. 기찻길 뷰.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하시겠다는 거야. 제일 큰 거 여기 하시겠다는 거야. 예, 여기가.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거랑 둘이 붙어가지고. 이 원의 크기는 세대수입니까? 그렇죠. 세대수가 원의 크기가 세대수입니다. 보시면 마우스를 대시면 달성 파크 프로지오 힐스테이트 2023년 6월 1500세대 제일 큰 거. 그 다음 옆에 요게 이제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힐스테이트 도원 센트럴 주상복합 내년 2월. 그죠? 얘 들어가면 여기 주변이 여기 딱 돼 있네요. 화내실 거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여기 예전보다 신축이 들어오고 나면 동네가 많이 발전을 하겠죠. 그런데 요걸 지금 사는 게 맞아요? 나중에 사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현금 있는 걸로는 대출을 받으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살 수는 있는 거야. 네. 지금 실거주 하시는 걸 떠나서. 네. 예,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입주 물량 쌍으로 볼 때는 올해는 아닌 것 같고 내년 초 지나면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 역전세를 봐야죠. 자, 대구광역시 역전세를 보면 대구는 상황이 조금 달라요. 보시면 대구는 역전세를 이제 2023년 7월이 여기거든요. 7월, 8월, 9월, 10월. 이제 시작이야. 자, 이제 시작이고 2024년 여름까지 계속 많아. 지금까지는 요걸로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요걸로 지금 허걱대고 있었는데. 허걱대고 있었던 거지. 이것만으로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이제 시작인데 여기에 입주 물량까지 겹쳤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서두를 필요가 없지 않나. 올라가기 힘들겠다.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너무 많은 것 같다. 물론 이걸 이제 수성구, 뭐 범사, 만삼 그래가지고 그쪽을 기준으로 하면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겠지만 여기가
좋은 건 알겠는데, 신축도 많고 하는 건 알겠는데, 입주 물량도 너무 많고, 되게 막 A급지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 구간 역전세도 많고, 대구에, 이제 중구 한번 볼게요. 중구. 자, 똑같잖아요. 그러네요. 그죠? 역전세도 많고 이러니까 요 구간을 지나서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 구간이라는 거는 내년 봄이잖아, 내년 봄. 그래서 내년 봄쯤에 알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때 깔딱고기지 않을까, 깔딱고기. 4월, 5월. 그렇죠. 그때가 깔딱고기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분의 상황이 지금 뭐 다 정확하게 오픈이 안 돼 있어서 뭐 직장이 어딘지도 모르고 뭐 중학교 몇 학년인지도 모르고 상황은 정확히 모르지만은 그러면 이 판단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세요? 이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가족의 상황에서 이런 매수 판단. 일단 대구에 뭔가를 집을 사신다고 생각하신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실거주 집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아기 때문에 이사 가는 건데 3년 뒤에 이사 가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3년 뒤에. 그래서 뭐 길게 보면은 대구가 많이 오르겠지. 근데 지금보다 조금 몇 달 있다가 사는 게 더 좋지 않겠냐. 내년 봄 정도에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데 이제 그 매물이 없어지잖아요. 입주하고 나면은 팔릴 거고.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그러신 거잖아요. 근데 꼭 거기에 살아야 될 의무는 없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쵸? 그 옆에 있는 것도 내년 6월이니까 차라리 그 옆에 있는 것들을 잘 기다리고 있다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인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네요. 그렇잖아요. 그 단지만 굳이 고집해야 그렇죠. 내가 거기 살아야 될 이유는 없는 거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예, 그런 거죠. 내 생각인데, 이제 이걸 잘 몰라서 내가 답을 못 드리겠는데, 이 중학생 아이가 지금, 3년 뒤에 대학을 위해서라고 했는데, 3년 뒤에 대학을 가시는 건지, 3년 뒤에 대학을 가는 건지. 고등학교를 가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3년 뒤에 가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 중학교 1학년인가, 그럼?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가정을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그냥 지금 대구로 들어가 살면 안 되나? 미리요? 뭘로? 빌려서? 이사 가면 안 되나? 아니 월세 살아도 되잖아. 월세로? 미리 와서 적응해야죠. 뭐 예를 들면 나 이런 생각을 해봤지. 이 아이 때문에 가시는 거라 그러면 사실 아까 그쪽이 학원가가 많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신축은 많아지는데 뒤쪽으로는 이제 공구 상가들 있고 조금씩 변하고 있고 그리고 서쪽은 서구라 그래갖고 서구. 대전은 서구가 좋은데 거기는 서구는 안 좋잖아요. 그렇죠? 서쪽은 서구고 그리고 사실 공부의 가성비라 그러면 차라리 그 건너편에 침산동 그 위쪽 있잖아요. 위쪽. 그쪽이 더 낫다는 거지. 아파트는 좀 올드하지만. 학군의 관점에서. 그렇지. 학원도 그리고 학군이라든지 학원가는 아파트끼리 있는 데가 좋거든요. 지도를 한번 볼게요. 뭔 소리 하고 있는 거냐 하면, 대구는 2호선이 좋잖아요. 2호선 라인이. 라인이 좋은데, 이제 여기 보면은, 청라 언덕 이런 데 보면은, 이렇게 왜 좋냐면,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모여있잖아요. 이렇게. 아파트가 이렇게 모여있잖아요. 이런 데를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위로 올라가면 3호선, 대구 3호선 아시죠? 그 의정부 경전철 같이 생겼어요. 그쵸. 여기거든요, 여기. 여기 옆에 이제 여기 선 있죠, 이 선. 이 선이 넘지 말아야 할 선. 서구. 서구를 미안한 거 아니고, 여기가 이제 주변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그 농담에 여기 보면 다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동네처럼 생각하고 빌라들이 까마득하게 있잖아요. 녹색 옥상. 네. 재테크의 입장에서 보고 아파트 가격의 입장에서만 순수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쵸, 예. 그쵸, 그쵸. 뭐 천민 자본주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그러면 여기는 이렇게 아파트끼리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는 중구잖아, 중구. 네. 그 태평로고. 네. 그러니까 요렇게 다 이제 새 집으로 쭉 바뀌잖아요. 네. 자, 바뀌니까 좋다는 거지. 그리고 수창초등학교로 다 이제 갈 건데 여기가 다 아파트로 바뀌었으니까 여기에 전체적으로 수준이 많이 올라갈 거야. 그런데 여전히 이 수창초등학교는 이제 보시면 뭔 소리냐면 네이버 여러분 부동산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요건데 이제 여기 보시면 학군이라는 게 있거든요. 학군. 또 버튼을 누르시면 초등학교에 불이 들어와요. 그 수창초등학교 누르면 이게 색깔 범위 칠해지죠. 여기가 이제 다 수창초등학교 배정되는 거죠. 그죠? 배정되는 거니까 보시면 3분의 2, 그러니까 반 정도는 이게 그 빌라촌, 그리고 나머지는 아파트에서 쭉 올 거란 말이야. 근데 이제 기존에는 여기가 이제 재개발 중이었으니까 빌라촌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파트에 있는 애기들이 많이 올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뭐,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파트에 있는 애기들이 많이 오면 평균 성취도가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 맞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 뭐,
뭐 교육적인 문제니까 그냥 내가 차가운 머리로 이야기하면 그래요. 근데 여기 올라가면 여기에 바로 여기 이제 건너가면 북구인데 여기 보면은 칠성초등학교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 전부 다 아파트라는 거지. 그러네요. 그렇잖아. 그죠? 아파트라는 거죠. 여기 다 보면 아파트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래서 여기를 되게 선호한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 달산초등학교도 보면은 학급당 학생 수가 23명이에요. 근데 여기는 반은 이제 아파트인데 아마 대부분 3분의 2가 아파트겠지. 그래서 괜찮은 거 여기 23명이고 칠성초등학교는 26명이야. 그러니까 이제 좀 과밀인 거지. 좋아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쪽이 학원가도 많고 중학교나 고등학교도 좋고 하기 때문에 차라리 이쪽으로 가서 새를 사시는 건 어떠냐, 차라리. 딴 데를 사놓고. 이쪽 도로변이 학원가입니까? 그렇죠. 학원가 여기. 학원가는 또 여기 또 이마트도 있고 얼마나 좋아. 여기 보면 이제 학원가는 또 여기 누르면 다 나오죠. 학원 맵이라고 또 있어요. 네. 구역 그려놓고 몇 개 이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 보면 이제, 그리고 중구잖아요. 중구, 북구 눌러볼게요. 중구, 북구 이렇게 눌러보면. 자, 여기, 대구인 듯 대구 아닌 데 빼고 여기 방금 침상동 이쪽이란 말이에요. 여기. 색깔의 의미가 뭐죠? 색깔의 의미는 빨간색이 지날수록 학원이 많은 거죠. 학원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똑같이 내려가서 보면은 아까 여기였잖아. 주변에 학원이 없잖아. 여기였거든. 요 자리였거든. 요 자리. 그러니까 교육적인 면에서는 여기가 더 낫다는 거야. 그래서 언제라도 이사를 가실 거면 문제는 이제 그 추정컨대 남편분께서 구미에 직장이 있으시다 보면은 출퇴근하기 힘드시니까 큰 마음 먹고 이번 참에 대구 이사 가는 거야. 남편은 구미에 사시고.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사놓으신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돈이 남으니까 뭔가 사놔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놓는 거를 내년 봄쯤에 본격적으로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마음인 거죠. 대구에서. 그렇죠. 물론 저기 범사만상 그래갖고 저기 이제 학군지 있잖아요. 대구에 학군지. 그런데 월세나 전세로 사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네, 그런 것도 있을 거야. 그 아줌마들 막 치맛바람 소위 말하는 학구열 센 데 들어가서 해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있으실 단 말이죠. 근데 그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사시는 게 제일 좋죠. 해낼 수 있을까는 학부모 입장에서 해낼 수 있을까? 그리고 아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이제 궁금했던 게 아이가 여학생인지 남학생인지 궁금했던 거야. 그래서 전화를 해보려고 하셨던 공부는 얼마 정도 잘하는지 그런 시스템에서 버텨낼 수는 있겠는지. 구미랑 대구랑 완전히 틀릴 거거든, 분위기가. 그래서 그 적응을 못하면 또 엄마 마음이 너무나, 엄마가 이제 잘해보자고 대구에 집 사서 왔는데 애가 적응 못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요. 구미에서 1, 2등 하지 않을까요? 반에서? 그러니까 아니 뭐 그걸 모르니까. 근데 이제 대구에 와가지고 이제 엄마가 큰 마음 먹고 교육을 위해서 대구로 이제 와고 빚도 내고 해가지고 왔는데, 월세 살면서 왔는데 나중에 아기가 적응을 못하면 엄마 마음이 너무 아프잖아. 그렇죠. 부모님 마음이.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재테크를 하는 거는 행복하자고 하는 건데 이 재테크 때문에 불행하면 또 안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미에서 다 졸업을 하고 오시려고 하는 건지, 고등학교 때 오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을 보내고 고등학교 때 이사를 오시려고 하는 건지, 2년 뒤에나 3년 뒤에 오시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런 게 궁금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연락이 돼야 되는 거야. 재택이 되면. 이런 게 디테일하게 해줘야지. 추측건데 중학교는 구미에서 보내고 이제 졸업할 때 이제 지금 1학년이면 여름 지났으니까 세 주고 나면 2년 뒤 입주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 맞춰와가지고 고등학교 입학할 때 오시려고 한 거 아닌가 싶은데, 대구는 학군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차라리 신축을 사놓으시고 요런데 이제 좀 약간 뭐 전세를 사신다든가 아니 반전세라든가 월세를 사시는 게 미리 와서 어차피 적응해야 되니까 그런 게 더 낫지 않나. 물론 이것도 엄마랑 아빠랑 아이랑 다 계획을 공유하고 열심히 이야기도 많이 하고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이건 세 명이 다 걸려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생활권이. 네, 그렇죠. 아빠는 기력이 돼? 안 돼? 뭐 이럴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3년 뒤에 온다는 거는 기력이가 된다고 했으니까 오는 거 아니야. 3년 뒤에는. 아빠는 기력이가 돼? 아들, 딸은 적응이 잘 될까? 뭐 이런 것도 다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투자로는 신축을 사놓는 게 맞지만 공부는 가성비가 좋은 이런 데에 들어간 게 맞지 않나? 이런 거죠. 물론 대구에 가면은 경남 아파트라고 있어요. 대구인데 경남 아파트가 좋잖아. 정말 그 대구의 대치동보다 어쩌면 더 빡센 데가 있잖아요. 수성구. 예, 그렇죠. 그런데 자신 있다 그러면 가면 돼. 이 경동초등학교 여기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네, 경동초등학교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경남 아파트 보면은 전세가가 1억 6,500이란 말이에요. 네.
그죠?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자신이 있다면 여기 전세 사시면 돼요. 여기가 대구에서 제일 알아주는 데 아닙니까? 전세 사시면 되죠. 그죠? 제 얘기는 그러니까 실거주하고 투자하고 이렇게 꼭 이거 사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니까 이런 면도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 사정을 잘 모르니까 내가 뭐라고 이제 뭘 좋아할지 몰라서 전부 다 준비해 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 사연자도 고민을 많이 했지만 대표님도 고민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아, 그러니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막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그리고 또 있어 꿀팁. 자, 산동의 우미린 풀하우스를 지금 네.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막 손해 보고 팔지를 못하시고 8천이 역전세가 나신다고 했는데 그럼 현금이 8천원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뭐냐면 1년에 저축하시는 게 2천만 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2천만 원 정도면 그 저축을 안 하고 저축으로 남겨놓을 게 아니라 그냥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미린 풀하우스를 제 지인도 갖고 있어요. 똑같이 역전세가 났어요. 구미에. 실제 사례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제가 조언을 해줬죠. 역월세란 게 있다. 그래서 전화해봐라. 거기는 이제 거주 만족도가 높으니까 사실라고 하실 거다. 그래서 매우 공손하게 전화를 해서 사실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러이러한 상황이라서 지금 보증금을 드리기가 쉽지가 않은데 혹시 이 8천만 원 대신에 제가 역월세를 조금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이 고정금리잖아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8천이 현금이 더 확보가 되니까 대출을 좀 덜 받으셔도 되지 않나. 대출을 많이 두려워하시는 것 같으니까. 그리고 대출이 그렇게 두려우시면 고정금리로 받으시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다. 이런 팁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 지인은 두 건 다 역월세로 해결했거든요. 상납금으로? 그렇죠. 매달 이제 월세를 드리는 거죠. 30이든 50이든. 그 8천만 원에 상응하는 그 전월세 전환율이라는 게 또 있잖아. 월세를 드릴 테니까 제안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오케이 하실 수도 있잖아. 두 개 다 되게 잘 해결이 된 케이스네요. 그렇죠. 역전세가 낮지만. 근데 이제 왜냐면 우미린 풀하우스가 살기가 나쁘지 않아. 여기거든, 여기 뒤에 제일 뒤에 여기거든. 근데 여기 가보면 동네가 되게 깔끔해. 오, 뭐야? 일단 아파트는 새 아파트고요. 이거 선이 가냐? 여기 인프라도 이제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 인프라도 많이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처음에 갈 때는 진짜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처음에는. 평지다. 평지인데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 상가도 다 안 들어와가지고. 근데 지금은 완전 바뀌었어요. 여기 이제 거주 만족도가 낮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게 사실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야. 세입자 분들도. 그러니까 차라리 8천만 원을 제가 드리는 대신에 월세를 드리면 어떻겠냐. 이런 방법도 괜찮다. 근데 그거는 이제 변동금리처럼 월세가 늘어나고 줄어드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갑자기 이자가 늘어나서 혹시 디폴트가 올까봐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일은 없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더 이자를 주더라도 고정금리로 한다든가 역월세를 드리는 것도 드리고 대출 금액 8천만 원을 역전세 때문에 돌려드리려고 했던 8천만 원을 다시 대출을 줄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의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두 분은 해결했어요. 근데 전화를 되게 잘 하시면 돼요. 공손하게. 이런 상황이다. 상황이 이래서 이렇게 어떻게 했냐. 이런 것도 해보시면 해봐서 나쁠 건 없잖아요. 그래서 방법을 찾다 보니까 부동산에 전화해보니까 요즘에 주변에 역월세를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 8천만 원 정도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뭐 30이든 50이든 이렇게 50만 원 정도 하시는 것 같던데 혹시 이 방법이 어떠신지 한번 계속 사실 거면 생각해 보시면 상의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냐. 공손히 저희가 부탁 한번 드려본다. 이러면은 그분들도 하는 말이 고우니까 당장 8천만 원 해서 어떻게 뭐 쓰실 일이 없으시다면 오케이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제 지인 두 분은 그래서 다 오케이 했다니까. 되게 잘 해결된. 좋게 이야기하면 돼. 안 되는 건 없어요. 그렇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망고새님께서 솔루션을 제시를 해주셨잖아요. 여러분들의 또 솔루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솔루션도 그래요. 한번 제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 있습니다. 대구는 재개발 안 하나요? 하이타이디님. 하이타이디. 예. 상담자분이 수성구 학원가에 있는 범어내거리 만촌내거리 인근 분양권을 내년 말 지금 사두는 건 어떤가요? 제가 이런 애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네. 뭐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분이 성향이 글을 읽어보니 글을 짧은 글이지만 계속 한 3번 읽어봤거든. 조금 보수적인. 보수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대출을 많이 받는 거를 되게 좋아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 남편 외벌이인데 450을 받는데 여기에 월세 60만 원 나가니까 390 남고 또 한 2억 빌리면 돈 150만 원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390에서 또 150을 빼면 그러면 200만 원 중반 남는데 그럼 여기에 생활비 쓰고 애 학원도 보내고 하고 이제 어떻게는 되겠지만 그 이자가 갑자기 불어나면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성향입니다. 성향. 예. 그것도 예. 된다면 하이타이디님 말씀처럼 어쨌든 이제 뭐 된다면 사두시는 게 좋죠. 신축이면서 핵심지에 사두시는 게 좋겠죠. 아 서울 역전세난에서 2억 1년치 미리 이자를 드렸다고 합니다. 잘 해결했다고요. 그러니까 저런 방법도 있다니까요. 네. 잘 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꿀팁이네요. 그냥 아예 1년치를 50만 원씩 30만 원씩 계산해서 2년치를 아예 드릴게요. 통으로 그런 것도 괜찮죠. 괜찮네. 네. 그 2년 가서 다시 상의합시다. 그렇죠. 네. 제가 네이버 폼을 이제 하나 좀 만들어서 드리려고 해요. 뭐 이제 조금 더 최대한 상세하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면 제가 전화를 또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읽어보고 이제 막 채택이 되시면 읽어보고 저희가 궁금한 거는 연락을 드려서 다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요 사연 보내신 분은 시청을 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녹방으로 보시겠죠. 예. 네, 녹방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꼭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쪽에만 물어보시지 않고 또 여러 군데 또 물어보셨을 수도 있죠. 아, 복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앞에만 바꿔가지고 누구누구님 해가지고. 설마 그러겠어요. 대기업 누구누구님 뭐 땡땡땡님. 그게 돈 내야 되잖아. 아, 뭐 사연 같은 거는 뭐. 아, 근데 그쪽 사연은 눈물이 나야 되잖아. 눈물이 안 나면 채택이 안 되지. 아, 어차피 작가들이 이렇게 해주니까. 아, 작가들이 마사지를 이렇게. 마사지 해주니까. 그러네. 저희는 그런 거 없거든요. 라이브 생으로 까거든요. 후작가 있잖아, 후작가. 아니 뭐 정리한다 그러는데 나는 좀 이렇게 마사지가 돼 있을 줄 알아서 그냥 예쁘게 아름다운 단어로. 근데 딱딱딱딱 완전 개조식으로 쓸데없는 거 다 빼고. 그게 정리죠. 팩트만 있어. 감정은 하나도 없어. 감정 다 뺐습니다. 감정은 제로야. 와, 그렇습니다. 그게 정리죠. 그렇죠. 감정은 제로.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같이 공유해볼 만한 게 많이 있었죠. 그렇죠. 역전세 관련된 것도 있었고, 대구 입지와 관련된 거, 학군 관련된 거, 그래. 그다음에 신축이냐, 아니면 구축 전세냐,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복합적으로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거라서 제가 망고쌤님께서 채택을 하신 것 같고요. 3주 후에. 네, 3주 후에. 네, 3주 동안 이 영상 이제 올라가고 나서 네이버 폼 양식을 저희가 띄워드릴 테니까, 예, 거기다가 이제 좀 최대한 상세하게 쓸데없는 감정 다 빼시고 어차피 제가 다 지우거든요. 아니 뭐 내가 한번 울어줄게. 나도 우리 떡상 가게 100만 떡상 가야지. 불필요한 쓸데없는 얘기 별로 안 좋아해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딱 팩트만 딱딱딱딱 최대한 자세하게. 일단 원본은 저한테 좀 원본도 같이 보내줘보세요.